자, 그리고 이번 유세에서 선거 유세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 유세 각자 장소도 달랐지만 누가 출연했느냐도 달랐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가족이 모두 나온 부분이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까지 혼자 유세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도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최한영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가 그렇게 전달되면서 온갖 사회단체라든지 정당까지도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데 저는 유시민 작가가 출마인 줄 알았어요. 진보진영의 굉장히 큰 스피커는 인정하는데 파리 잡는데 파리채 안 쓰고 대포를 쏜 거예요. 너무 과한 비판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유시민 작가 얘기가 이야기되는 건 당연히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이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논란이 맨 처음 시작된 것은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여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대통령 후보 배우자가 상대방 대통령 후보 배우자를 공격한 적은 제 기억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카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판단해서 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좀 이건 의문시 되는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비판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라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역할을 계속 해오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설란영 여사가 적극적으로 내주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발언을 하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전략적인 판단이 맞을까? 좀 그거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김혜경 여사가 숨은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이제 양쪽에서 각 당의 그 헤드에서 전략적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배우자가 나오면 김건희 여사가 연상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남은 1분 30초 정도의 시간은 김기흥 전 대변인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선거 공학적으로 비교해서 뭐 설란영 여사나 아니면 김문수 후보의 따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출시키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미담이 더해지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대표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한 그런 후보, 부끄럽지 않은 후보가 돼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 뭐 좀 그렇지만 말이 좀 거칠으시고 욕설 파문도 있고 또 사법 리스크 있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관련해서 법카 관련해서 사모님 팀 운영하면서 그때 얼마나 많은 초밥이며 소고기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거기 사모님 팀에 있는 배모 씨 같은 경우도 뭐 이른바 기생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굳이 하느냐?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이걸 전략적으로 하다 안 한다를 떠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설란영 여사를 원하고 따님을 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사람들과 같이 공감대를 이루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8시까지 투표는 되고요. 출구조사 나올 거고요. 그리고 11시면 윤곽까지 나올 겁니다.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최혜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